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 설계 용역까지 진행해놓고 하루아침에 계획이 사라져버린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이야기인데요. 정관 신도시가 조성될 2005년부터 계획됐던 도로는 지난 2017년에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됐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개의 아파트 단지와 1개의 자연불황 마을로 조성된 인구 3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정관읍 모전리. 인구가 밀집해 있는 모전리에서 빠져나오는 도로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6개 버스 노선이 지나다니며 교통량이 많은 내리막 도로가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듭니다. 병목 현상이 나타나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45도로 꺾인 도로 구조에 중앙선 침범은 예산일입니다. 이 길이 옛날 10몇 년 전부터 그대로 방치가 되다 보니 일사선을 몰고 들어오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정관의 모전 주민들이 아주 큰 위험성이 따른다 보지요. 꼬불꼬불 도로에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계획된 4차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산방송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모정교와 협성 르네상스 아파트 간 도로 개설은 부산시가 교통 혼잡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부산시가 설계비 3억 원을 투입해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했고 토지 보상 통보까지 일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 개설 계획은 지난해 단계별 투자 계획에서 배제되더니 올해 6월에는 부산시 의회를 거쳐 결국 모든 계획이 폐지됐습니다. 주민 설명회까지 열렸던 도로 개설은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 된 겁니다. 지금 당초에 설계됐던 걸 무시하고 지금 현재 계획도로선이 전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도로가 이당 저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로 불신하게 된 상태입니다. 정관신도시 모정교 도로는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공사가 준공 예정이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장기 미집행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다 통째로 날아간 사업은 이 사업이 최초로 그냥 부산시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재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늘도 도로가 개설돼야 할 현장은 10년이 넘도록 펜스로 가로막힌 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뚝 끊겨버린 4차선 도로는 주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약속까지 저버린 생생한 현장입니다. 정관신도시 모전리에 풀지 못한 숙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부산시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부산의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조찬 포럼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반대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조찬 포럼. 부산시와 교육청, 기초단체 등 부산의 주요 기관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튜브를 앞으로 설득하고 넘기 위한 제일 첩경이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 당장 간에 충분히 협의를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덕신공항으로 가야 된다면 안을 좀 빨리 단일화해서 이 가덕신공항의 어떤 모양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부터 하나로 가야지 이게. 국토부 역시 검증이 결과에 수긍해 김해 신공항 계획 폐기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언론의 비판적인 기사와 대구 경북의 반발이 시작된 상황. 이 자리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언론이나 나오는 내용 중에 허위, 과장, 왜곡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대응을 할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지역 언론이나
부산시나 그때그때 실사구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 반대 여론의 부분에는 그 뒤에 바로 또 정치 논리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정치 논리와 이 반대 50%의 반대 여론의 이 전략적인 부산시의 그 공약 계획이 없이는 공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라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정치권을 향해 여야를 떠나 부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고 시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동남아에서 활동 중인 국내 폭력 조직과 손을 잡고 마약을 밀반입해온 일당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국제 암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마약값이 오르자 관련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과자 봉지를 뜯어내자 흰색 사탕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탕 형태로 제조된 필로폰입니다. 국내 마약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것들입니다. 경찰은 세관과 공조해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오던 조직원을 붙잡아 필로폰 1kg을 압수했습니다.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동남아에서 활동 중인 국내 폭력 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종이 형태의 마약 등 50억 원어치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현지 사탕 봉지에 넣어 다시 포장하거나 팬티 속에 넣어 들여왔습니다. 또 국제 우편물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전국에 유통됐습니다. 밀반입한 마약을 택배나 SNS를 통해 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으로 유통을 하였고 유통된 마약은 다시 클럽, 유흥주점 이런 등지에 또 재판매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마약 조직원 A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조직폭력배 두목 B씨 등 5명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하는 등 도주한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위기의 지방대, 그 현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지난 1996년 정부가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발표하면서 대학의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정원의 자율화가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학령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신입생 감소와 같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됐는데요. 2014년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폐지됐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정부가 대학을 설립하는 요건 자체를 대폭 낮추고 정원 자율화 방침을 세우면서 전국에 대학 60여 개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대학이 늘어 진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대학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전국 지방대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지방대학 14곳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에서야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집을 키운 지방대학들의 위기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입학 가능 인원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45만 7천여 명인데 반해 4년 뒤에는 16%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17년 뒤인 2037년에는 31만 5천여 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보다 31% 줄어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지역 간 교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방안은 지방대의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입생 충원율을 못 채우는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못 받게 할 계획인데 학령 인구 감소세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예산 지원 격차를 꼬집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대 육성법 제정 이후 교육부가 신설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유일한 지방대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 지자체 차원의 플랫폼 구축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올해 교육부에서 지자체하고 대학이 서로 협력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신설을 해서 지자체와 대학과 지역 혁신 기관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혁신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었거든요. 지역의 산업과 실정에 맞는 인재들을 선택 집중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고, 오는 2024년이면 신입생 정원의 70%를 못 채우는 대학이 절반에 달할 것이란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지방대는 출구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원 사업이 끝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영도구 동삼 이주공 국화 행복마을은 8년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탄한 공동체 활동을 이어오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국화꽃 향기로 가득한 국화 행복마을에 안수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 국화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만발한 꽃들 사이로 나비가 날아들고 꿀벌은 꽃송이 위를 옮겨다니느라 분주합니다. 고목의 뿌리를 내린 국화 작품에서는 강인한 생명력마저 느껴집니다. 깊어가는 가을, 영도구 동삼이주공 국화 행복마을은 향긋한 국화꽃 향기로 가득합니다. 돌에 있는 거는 석부자, 그러니까 뿌리 목화가 올리는 거고, 나무에 있는 거는 목부자. 그리고 꽃이 큰 거는 저거 보면 큰 거 대구, 소구, 이제 차 하는 종류, 이제 한 10몇 가지가 있죠. 아파트 국화 동호회에서 출발해 부산시 국화 행복마을로 발돋움한 지 어느덧 8년째. 아파트 자투리 땅에서 국화를 기르며 주민들 간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됐습니다. 국화 전시에 더해 국화 체험은 삭막했던 마을의 특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직접 기른 국화꽃을 수확해 차로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을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활동이 쌓여 이제 동삼이주공 행복마을은 낙후 대신 국화라는 수식어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임대 아파트인데 국화로 인해 가지고 이 단지가 많이 알려졌어요. 행복마을 교육을 받을 적에 단년에 3년에 끝내지 말고 다 안타깝다고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딱 끊기고 나면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주민과 주민을 잇는 국화를 연결고리로 동삼 이주공 행복마을에는 활력과 온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의 정중앙을 알리는 표지석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표지석이 세워진 곳이 주택 재개발 지구에 포함이 된 건데요. 과연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택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진구 부암 3동 548-12번지 일대.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기 위해 기존 주택 등 모든 시설물이 철거됐는데 부지 한켠에 녹색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1m 남짓의 시설물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고 안내 표지판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이 부산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리는 부산 정중앙 표지석입니다. 북위 35도 10분 4초, 동경 129도 2분 17초에 자리 잡은 이 표지석은 부산 진구청이 지난 2012년 사유지 주인의 허가를 얻어 설치한 겁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재개발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대로 놔놔야지 뭐. 정중앙 표지석을. 그대로 놔놔야죠.
원래 정중앙이 저 안에 있는데.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표지석은 임시로라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모두 끝나도 정중앙 표지석이 제자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중앙 표지석이 위치한 지점이 아파트 단지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공사 후 입주민들이 사유재산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전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설사 표지석이 제 위치를 찾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어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다 하면은 인근에 삼지공을 조성을 해서 지역 상권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이. 부산진구청이 표지석 설치 당시 부지를 사들였거나 재개발 공사 시작 전 대체 부지를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장에서 재배한 쌀과 지역 특산물인 미역 그리고 다시마를 주 재료로 한 전국 유일의 미역 다시마 막걸리가 있습니다. 염분 제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발효에 성공을 하며 삼양주에 도전합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미역철에 돌입한 기장 앞바다. 기장 미역과 다시마는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7년부터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됐으며 매년 미역다시마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육종 융합연구센터에서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전통주 제조 교육생들로 구성된 발효연구회와 손을 잡고 미역다시마 막걸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조류는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 염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장 같은 경우는 미역 다시마 특구라고 불려질 만큼 그 영양 성분의 가치적인 측면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아주 미역 다시마를 이용한 어떤 전통주를 개발해서 새로운 어떤 식문화를 한번 개척해보자라는 취지로.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미역 다시마 막걸리는 염분으로 인한 발효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미역과 다시마의 짠맛 제거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도해 드디어 지난해 6월 발효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 5번 이상 이렇게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 이거는 술이 될까 안 될까 정말 이거 힘든 재료다. 그래가지고 이제 염도를 고민 끝에 고생 끝에 염도를 제거했습니다. 제거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양주까지 완성된 미역다시마 막걸리는 텁텁한 맛을 해소할 수 있는 삼양주 기법에 도전합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를 높여주는 삼양주 미역다시마 막걸리는 한 달간의 발효와 거름 과정과 한 달간의 저온 숙성을 거친 후 탄생될 예정입니다. 기장 지역 특산주를 저희들이 허가 내기 위해서 부산시에다가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다시마, 미역 다시마하고 같이 개발해서 앞으로 이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품질을 인정받아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됐고 지난해 청와대 추석 명절 선물 세트에 이름을 올린 기장 미역 다시마의 의미 있는 변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국 유일의 미역 다시마 특구에서 전국 최초의 미역 다시마 전통주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조류의 그 감칠맛 나는 상큼함이 느껴지고요. 그 바다 내음도 함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역 다시마 전통주가 기장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더욱더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 남고 이전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부산교육청이 이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일 부산교육청은 다음 달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부산 남고 이전 관련 타당성, 재원 문제 등 안건을 최종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 남고 폐교 반대 공동대책위는 이전 보류가 아닌 취소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영도 주민 걷기 대회를 여는 등 이전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